네, 썰전 라이브의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작가가 최근에 이 교수님한테 이제 혹시 특별히 강조해서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냥 여기저기 다 세게 비판하고 싶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셨다고. 지금 뭐 이런 대통령 선거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양쪽 후보가 예. 뭐 흠도 있고 또 가족 관계 주변에 이런 말이 많았던 선거가 없었죠. 그리고 선거도 너무 혼탁하고 미래에 대한 계속 비전보다는 네거티브고. 사실은 네거티브 방해하는 그렇죠, 그렇죠. 검증 방어하는 네, 이런 뭐 데가 그걸로 그냥 세월이 가니까 이런 선거가 또 있을까 싶어요. 네. 그럼 많은 분들의 마음을 또 이 교수님이 대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오늘 오후 5시 이제 1시간도 안 남았는데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에서 이른바 과잉의전노한 사적 유용 논란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동석하지 않고 김혜경 씨가 직접 일문일답도 하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간 다음에 겸허하게 사과해야 된다고. 근데 그 부분은 어쨌든 바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본인이 좀 그럴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대변인이니 부대변인이 예.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옹호하고 뭐 이건 뭐 그런 게 모양이 안 좋죠. 근데 예. 좀 시청자분이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시장, 군수, 국회의원 등 이 선출직 아닙니까? 예. 특히 이제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배우자, 특히 대충 이제 남자가 이제 선출직이면 부인이죠. 부인, 예. 선거운동도 큰 역할을 합니다. 선거운동을 거의 같이 하죠. 그렇죠. 운동기간에. 그리고 임기 중에도 특히 단체장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행사랄까 대면 접촉에 부인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 보면은 통상 그냥 부인이 혼자 가지 않죠. 사실 어떻게 보면 공적인 일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정무 비서를 그냥 동행시키고 계획을 짜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전을 하는 경우도 네, 있고요. 그게 도가 지나친 경우가 있어요. 제가 뭐 국회에서도 들은 얘기인데 그런 거 얘기 나오면 보좌진 사이에 소문이 돌죠. 어떤 국회의원이 부인이 그 비서를 갖다가 그야말로 그냥 몸종처럼 데리고 다니더라 뭐 이런 얘기도. 거의 지금 사적인 일도 많이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우스운 얘기가 돌고 뭐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가 돌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선을 넘었죠. 선을 넘었고 또 평소에 공정과 엄정을 강조했던 이재명 후보한테는 예. 큰 상처죠. 나는 이걸 이렇게 방치했다, 또 몰랐다, 방치했다 이해가 안 되죠. 교수님 말씀이 이제 어느 정도 선출직의 부인들은 선거운동을 같이 하기도 했고 임기 중에도 뭔가 그렇죠. 행사 많고 많이 부인 못 하니까 가면 또 부인 초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 누군가 이 부인을 지원할 수 있는데 선을 너무 넘었다. 네, 그렇다고 봅니다. 네. 사적일까지 너무 많이 시켰다는 네. 지적이고. 근데 이런 의문도 듭니다. 지금 김혜경 씨 기자회견이 오후 5시에 예정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서 배 전 사무관은 내약이었다. 그 호르몬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일부 국민들이 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말이 되느냐라고 했는데 그냥 사실 내가 대리 처방 시켰다. 이렇게 하면 의료법 실정법 위반이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글쎄요. 그 말대로 된다면. 나도 뭐 그 정도 어떤 법률 위반 문제가 뭐 있다 그래도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뭐 유권자 심판에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나중에 사실관계는 나중에 나오는 것이고, 예. 뭐 지금 그 왈가왈가 합의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사실대로 다 겸하게 네, 그렇죠. 사과해야 된다라는 네. 입장이시고요. 지금 뭐 김혜경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재명 후보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실 이상돈 교수님이 중앙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는 중에 중앙대 법대 학생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가르치셨잖아요. 네. 당시 대학생 이재명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뭐 저는 뭐 수업 시간에 만나는 것이만 그걸 다 했지만은 그 당시 이재명 후보가 그 중앙대학교에 그 이른바 특별 장학생으로 입학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른바 스카이 대학도 갈 수 있었는데 가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학교에서 다 장학금 주고 학교 기숙사 여러 가지 최대의 편의를 보아주는 것 때문에 중앙대학을 들어가서
뭐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 교수들 사이에서 이재명 학생은 사법시험 빨리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기대에 부응해서 빨리 됐죠. 예. 이재명 후보가 지난 7일 날 네. 이상돈 교수님한테 만나자고 해서 네, 찾아왔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당시 이제 다른 분과 같이 오찬을 한 걸로 알고 네. 있는데 혹시 그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선 뭐 당시로서는 한 달 가까이 남겨놓고 이 부분이 제일 좀 급하거나 바라고 있거나 이런 거 느끼신 점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뭐 제가 점심 같이 한 사람이 이제 이재명 후보 통해 같이 해서 예. 4명인데 뭐 똑같은 멤버가 한 2, 3주일 전에 시간이 비어서 예. 저녁을 한번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그 부인 논란 때문인지 안색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안색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제가 좀 분위기를 좀 풀어주려고 좀 예. 애를 썼고 그리고 이제 특히 국민 통합하고 국민 내각 문제를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때는 국민 대통합, 뭐 대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 안 지켰다. 선거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걸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뭔가 좀 보다 구체적인 것보다 뭔가 가시적인 얘기를 좀 내놔야 된다. 내가 그런 말을 좀 했죠. 예를 들어서 디테일하게 얘기한다면 뭐 상대 정당에서 장관직을 최소한 1명 이상, 2명 이상 이런 식으로 해야 약속이 지켜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것도 말만 하고 나중에 안 지키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과거에 그 대통령이 이렇게 안 지키는 데에서 자기는 좀 잘못됐다고 본다든가 예. 그런 표명 자기는 그리고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어떤 정책 등등에 대해서는 뭐 야당과 같이 푼다든가 예. 뭔가 좀 구체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말 좀 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사실 대선 한 달 남기고 있지만 여전히 박빙이고 네. 윤석열 후보와 선대위 측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을 좀 조급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지율이 문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낮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혹시? 글쎄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일단에 정권을 교체하고자 정권 교체의 여망이 있는 국민이 정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보다 현저히 많습니다. 일단 흔히 말해서 지형 자체가 그 야당한테 유리한 지형이 돼 있는 거고 예. 현재 야당 후보 윤석열 후보를 두고서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얘기 뭐 가족 의혹도 많지만은 또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깨끗하면 모르겠는데 그 대장동 의혹 같은 거 뭐 보통 사람들 일단 이해는 못하는 거 예. 그런 뭐 좀 의심을 사는 것 같은 이런 것도 있고 또 부인 문제가 또 생기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좀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예. 약간 뭐 여러 가지 대장동 의혹이나 지금 또 김혜경 씨 네, 의혹 그런 같은 것들이 것도 반영이 되다 있지만 보면 가장 예. 기본적으로 정권 심판,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이죠. 예. 윤석열 후보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실 이상돈 교수님은 이재명 후보에 앞서 얘기했던 스승이시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와는 2012년에 새누리당 네, 네. 비대위를 함께 했었고 안철수 후보와는 당 한번 2016년에 같이 했죠. 네. 창당을 같이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주요 정치 플레이어들과 아주 가까우신 분입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와는 뭐 특별한 관계는 특별한 건 없죠. 없죠. 저는, 네. 윤석열 후보는 일단 그냥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뭐 지금 또 후보가 돼서 이렇게 있지만은 그걸 떠나서 나는 그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서 전 정권을 수사를 할 때 직권남용죄 같은 걸 좀 남용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검찰이 1심에 무죄가 나와도 그냥 끝까지 항소하고 상고해서 아주 그냥 피고인을 갖다가 아주 그냥 굉장히 힘들게 하게 돼 있어요. 그 영벽 같으면 무죄 한 번 나오면 검찰은 항소할 수가 없죠. 이게 우리가 그럼 잘못된 건데 그런 면에서 저는 잘 알지 못하고 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검찰권을 좀 남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찰권을 남용했다고 네, 보시고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필요 이상 고생을 했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검찰로서는 엄정한 칼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네. 정치인으로서는 또 다르잖아요. 끌어안아야 되는데 정치인은 이제 대통령으로서 자질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 글쎄요. 대통령 후보인데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법관으로만 계속 있었다, 또 검사만 쭉 경험했던 사람이 그냥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이건 뭐 세계별로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또 검찰 있던 지검장 있던 사람이 예. 그 주지사도 하고 그랬는데 벼랑간 검찰과 법원에만 있던 사람이 벼랑간 대통령 되는 경우는 이거는 굉장히 전혀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겪어온 세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예. 과연 이런 또한 선거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잖아요. 대선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앙일보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한 얘기가 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돼야 된다. 그래서 수사가 당연히 돼야 된다라고 예를 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권에서는 대놓고 지금 정치 보복을 얘기하는 거냐라는 얘기인데, 물론 뭐 잘못하거나 비리가 있으면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통령 후보가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교수님은 어떻게 그건 보십니까? 이제 비정치적이죠. 그 정치적인 언어가 아니죠. 뭐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검찰 수사를 지시하게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예. 왜냐, 검찰총장의 독립성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부터가 검찰총장이 독립돼 있다고 해서 상부 지시를 안 지켰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지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모순이잖아요. 본인 말과 그 자기가 대통령 되더라도 그 문제는 검찰총장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답을 해야죠. 그러니까 저런 것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선거와 정치에 굉장히 미숙하기 때문에 저런 발언이 나왔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원래 이제 각 후보와 이상돈 교수님과의 그런 인연들을 사진을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김혜경 씨 관련 네, 속보를 네. 먼저 얘기하니라고. 안철수 후보 2016년에 같이 당을 네, 네. 만드셨잖아요. 단일화,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가능할까요? 지금 굉장히 안 후보가 그 계산을 잘못해서 굉장히 곤혹스럽게 되어 있죠. 지금 단독적으로 완주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두 번 선거를 했죠. 대통령 선거, 서울시장 선거. 지난번에 뭐 경선 선거 졌으니까. 그것도 다 당을 안고서 또 20% 이상 득표가 확실하니까 20몇 프로 여유 있게 했죠. 20%는 오늘 15% 15%만 넣으면 되는데 지지율 선거비 같으면 보전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이 풍족하게 선거운동했죠. 그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당 선거를 할 것 같으면 최소한 100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과연 자기 돈 100억을 이상을 넣고서 완주할 것이냐. 안철수 후보는 부자잖아요. 부자인데 안랩 지분도 근데 있고. 과거에 걸어온 거 보면은 돈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얘기해서 좀 안 쓴다. 소극적이다, 짜다 이런 말을 듣죠. 그러니까 짜군요. 그러니까 자기 돈 들고 한 번도 선거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근데 만일에 그런 식으로 끝까지 가면은 좀 진정성을 인정받겠는데 중간에 접어버리면은 안철수 정치는 이제는 뭐 막을 내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단일화는 사실은 그러니까 또 완주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로 네네. 들었습니다. 오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